고향을 떠날 필요는 없다. 책상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여 보라. 굳이 귀 기울일 것도 없이 그냥 기다려 보라. 굳이 기다리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어라. 세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이 책 읽을 39회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곰곰입니다. 어느새 이 책 읽을이 39회가 됐습니다. 매 회차가 업로드 될 때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몇 분이나 우리의 이 시덥잖은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계신지 궁금해서 다운로드 숫자나 방송 통계 같은 항목들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통계 항목 중에 국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는 나라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한국이 제일 많고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홍콩, 헝가리, 영국, 말레이시아까지 총 13개 나라에서 들어주셨더라고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책 읽을은 아직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에 저희를 듣고 계신가요? 나라마다 시차가 있으니 서로 다른 시간에 들으실 것 같고 같은 나라에 있더라도 듣는 시간은 천차만별일 테니 아마도 그냥 듣기 편한 시간에 듣고 계시겠죠. 서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말을 하고 서로 다른 시간에 듣고 있는 우리가 어쩐지 따뜻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분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여러분과 이 책 읽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어디에도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간들을 낯설어 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는 이 책 읽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오프닝 멘트를 마치고 이 책 읽을을 함께 매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공대 오빠, 여전히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아, 오프닝 욕심내셨네요. 욕심내서 길게 썼는데 아니 근데 나쁜 게 아니라 욕심만큼 좋은 글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글인데 글 한 편인데 진짜. 자, 다음. 부끄럽네요. 아니 진짜로. 근데 시차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시차? 그럼요. 그거를 생각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지. 초고에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 있었는데 탈고에서 빠졌습니다. 그게 막 확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전 지금 자꾸 글 얘기를 하게 되네. 네. 저희를 듣고 계신가요? 이런 문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써준 윤가영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봤어요. 저는 네. 오늘 녹음날 네. 아침에 봤는데 너무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네. 매우 힘이 납니다. 왜냐면 저번 방송 때 올리고 제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떨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네. 연재하는 거 그랬는데 그래도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같이 글 써요. 네. 코너 이름이 언제부터 같이 글 써요였나요? 근데 이거 아마 제재가 얘기했을 때부터 바꾸셔도 됩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하나의 소재로 각자 글을 초단편 소설을 네. 써왔었죠. 근데 네. 아마 요즘에는 방식이 좀 바뀌어서 각자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더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소재가 아니라 아무거나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글을 이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글이나 괜찮으니까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읽어보고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하겠습니다. 뭐든 이렇게 함께 써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술가가 되라 지금 당장이라고 아마 김영하 선생님이. 우리가 근데 네. 거기에 너무 꽂혀있나 봐. 찾는 것들, 보는 것들 다 그런 내용이야. 우주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렇죠. 네. 네. 보내주실 곳은 ebook2text@gmail.com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써온 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두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기가 써온 글을 자기가 읽는다는 게 참 어색하고 어렵죠. 어렵고 간지러운 일이지만 좀 더 뻔뻔함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낭독 순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기억납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는 기억나요. 네, 몇 번째 줄 몇 번째 글자가 네 그렇습니다. 빠른가 느린가. 네 그렇죠. 가나다 순으로 네. 빠르면 먼저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줄을 고르시면 제가 몇 번째 글자인지를 고르겠습니다. 7번째 줄입니다. 뭐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 줄에 가만 써 있는 거, 아니 가만 써 있거나 뭐. 그런 경우 있어요. 7번째 줄에 그럼 저는 네, 5번째. 5번째. 네. 이런 전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 아, 뭐지? 이응입니다. 자음만 얘기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글자로 기입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 음. 그럼 먼저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먼저 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맞기 위해 할 때 기가 음, 5번째 기 네. 글자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또 네. 읽었던 거에 이제 2편인데요. 지난 시간에 네. 읽었던 게 1편이었고 네. 이제 제가 판타지를 쓰고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막 그래서 도대체 제가 쓰는 이 판타지의 제목은 무엇인지 이 챕터의 소제목은 무엇인지 전혀 소개하지 않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걸 막고 이거 읽느라 막 그랬더라고요. 잠깐 얘기 드리면 제가 시작하고 있는 이 글의 제목은 아마 아렌드의 유산이라는 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챕터 오늘 읽는 글도 이제 첫 번째 챕터의 두 번째 글인데 네. 이 글은 소제목은 황혼의 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판타지 같습니다. 벌써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지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2주 동안 저번 방송을 올리고 나서 저는 또 공공님은 안 들으셔도 되지만 저는 항상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집을 하시니까요. 저는 편집을 하기 때문에 다 듣는데 제가 들어도 못 듣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난 모르겠다. 이게 판타지는 읽어야지 낭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하루도 수십 번씩 들면서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이거 조금 스포해도 되나요? 네, 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중간에 보면 네, 그 놈들이라고 불리는 네, 그들이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렇습니다. 문장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볼 건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다가 네. 그냥 마음을 다잡고 내 글이니까 자랑스럽게 읽자.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판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발췌해서 읽을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 카일이 위험한 대로 뛰쳐나갔었던 거에서 시작하신다고 여러분 보면 모두 기억하시죠? 카일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이 많이 나올 건데요. 네. 같이 하는 동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성 밖에 위험한데 있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엘드린, 카일이 고함을 질렀다. 엘드린이 들린다는 신호로 왼손을 들어 올렸다. 성문을 닫아. 순간 엘드린은 저도 모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 고개를 돌려 카일을 돌아보았다. 뭘 망설여, 어서. 카일은 이를 악물었다. 카일 등을 맞기 위해 성문이 아직 열려 있었다. 성문까지는 지척이었지만 불의 벽 또한 언제 꺼질지 위태로웠다. 이대로 놈들이 성 안으로 진입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카일은 고함을 질렀다. 어서! 엘드린은 카일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재빨리 뿔피리를 꺼내 입에 물었다. 성문을 닫은 후에는 일단 성문을 닫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 하지만 그 다음 수는 카일은 그 다음 활로를 위해 무섭게 집중했다. 텅. 놈들이 다시 무시무시한 기세로 부딪혀왔다. 그 서슬에 피리를 막 입에 물던 엘드린이 방패째 옆으로 크게 휘청했다. 엘드린. 그때였다. 카일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머리칼이 쭈삣 서는 느낌. 뭐지? 카일은 저도 모르게 상체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카일뿐 아니었다. 다른 기수들도 홀린 듯 모두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서 빛이 내렸다. 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요하고 차분한 빛이었다. 빛은 흐르듯 펼쳐져 카일 등에게로 내려오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때리던 말발굽 소리도 옆에서 지독하게 울부짖던 녀석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빛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도 좋았다. 카일은 문득 웃고 싶어졌다. 산꼭대기에서 자신을 보는 기분이었다. 방금 무얼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였든 왜 그리 아등바등했을까. 한 걸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웃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너무 가벼웠다. 말은 어느새 느리게 걷고 있었다. 빛이 공간을 채우고 시간은 느려졌다. 빛은 오직 세상에 자신만이 존재한다는 듯 한결같은 속도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카일 등에게 내려앉았다. 키에 카르카르칵. 하지만 모두가 빛에 경외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놈들은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빛을 피하려 안간힘을 썼다. 카일은 녀석들의 울부짖음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성문은 아직 닫히지 않고 있었다. 카일은 급히 고개를 돌려 놈들을 보았다. 녀석들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사이 불의 벽은 조금 기세를 회복한 듯 다시 타올랐다. 신의 빛 다르슈가 함께 하신다. 매니베르가 신이 난 듯 소리를 질렀다. 다르슈가 함께 하신다. 성벽 위에서도 병사들이 응원하듯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들어보니 성벽 위 수많은 갑옷들 틈새로 무기 대신 지팡이를 들어 올린 한 사람이 보였다. 그 모습은 어딘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데가 있었다. 그가 입은 흰 옷과 긴 갈색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바람에 날렸다. 짧은 시간 동안 상황 파악을 끝낸 카일은 재빨리 말에 박차를 가하며 기수들을 독려했다. 기수 돌진, 성문까지 최단 거리로 달린다. 신비로운 빛에 둘러싸인 5명의 기수들은 일제히 말에 박차를 가했다. 검은 손들은 흉흉한 소리만 낼 뿐 기수들에게는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듯했다. 성문이 열리고 기수들은 마침내 성문을 넘었다. 마지막으로 카일이 성문 안으로 들어온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즉시 성문을 걸어 잠갔다. 끼쿵. 성 안으로 들어온 4명의 기수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쁜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카일은 안장 앞에 늘어진 사내를 주위의 병사에게 맡긴 후 한달음에 성벽 위로 뛰어올랐다. 오르는 동안 그는 잠시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신비한 빛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카일은 병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성벽 위에 섰다. 오늘도 무사히 낭독을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뭐랄까 눈으로 읽을 때는 지금보다 약간 격렬한 톤이지 않을까? 세사님 읽어주신 것보다. 맞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판타지가 낭독이 쉬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모든 글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낭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대사를 잘 못 쓰겠어. 지문만. 저 이번 거 제 글에 대사가 한 줄도 없네요. 진짜? 저는 막 키에 이런 거 쓰고 그랬는데 내가 덜 내려놨네. 이건 내려놔야지. 제가 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있는데 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범님 글을 읽고 질문을 나누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읽고 서로 질문을 나누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저는 로맨스인데 사실 약간 고민 중입니다. 내가 로맨스에 적합한 인간인가? 일단 써온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근데 지난 시간에 쓴 글을 아무도 기억을 못하면 네. 괜찮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이야기였죠. 약간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회상 같은 분위기였어요. 헤어지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네. 제목은 그 뒤로도 평범했다 입니다.
누가 그랬다. 이별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사랑했던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정말 그만큼이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엔 그냥 괜찮았다.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사랑했던 때의 우리가 너무 찬란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사랑을 해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잘 지내고 있을까? 선배도 나만큼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루와 1년이 비슷한 속도로 흘러갔다. 그리고 1년. 이만하면 됐다. 소개팅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가끔 마음에 들면 술도 한잔하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랑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또 1년. 지쳤다. 소개팅 때문에 샀던 원피스가 다 해져버렸다. 다 부질없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래도 마음이 조급했던 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다. 마음을 비우고 혼자, 가끔은 친구들이랑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러 다녔다. 진작에 이럴걸. 여자끼리 노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으니 세상에 남자 따위는 필요 없겠다. 친구들이 결혼을 했다. 물론 각자. 그 중에 하나는 결혼과 동시에 엄마가 됐다. 그래도 함께 놀던 관성이 남아서인지 아직은 남은 친구들끼리도 잘 어울렸다. 친구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얘기에 예전만큼 환하게 웃어주진 못하게 되었지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좀 어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좋아하니 별 고민 없이 독서 모임에 가입했었는데 회원의 80%가 여자였다. 덕분에 지식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는 살도 뺄 겸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었는데 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는 다시 나갈 수가 없었다. 힘들면 청순하게 쓰러지기나 할 것이지. 한강 둔치의 한복판에서 토할 건 뭐라니. 이제는 회사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것은 저주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밀려드는 업무를 하나씩 쳐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팀장이다. 일 잘한다는 소리도 좀 듣고 사내 평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자꾸 밥을 사달라는 후배가 생겼다. 여기까지 곰곰님이 쓰신 뭐야 제목이 그대로도 평범했다 입니다. 오, 재밌는데요? 진짜. 저는 2번 빵 터졌는데 낭독하시는데 빵 터질 수가 없어가지고 속으로만 터졌습니다. 한 번은 덕분에 지식이 많이 늘었다. 이게 뭐야? 또 하나, 이거 한강둔치 한복판에서 토하는 이런 디테일은 어디서 나와요? 네. 그냥 이러면 좀 이상하겠다, 추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면인데 되게 디테일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피스 얘기를 내가 하면 읽을 때는 뭐 상관없을 텐데 네. 듣고 있으면 공감이 될까? 하지만 더 읽으면서 뭐 모르겠다. 그래. 그렇죠. 네, 사람의 상상력은 생각보다 대단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상상하실 겁니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 여기에 되게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풀어서 쓰면 한 10화 정도는 지나갔겠는데 싶은 느낌이. 그럴 걸 그랬나? 그런 느낌이. 그리고 연하남이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역시 남자는 연하남 뭐라고? 연상이시잖아요. 제가 연상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쓴 글을 직접 읽으니까 네. 여전히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네. 재밌네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네. 끝까지 쓸 수 있을지. 아. 그렇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네. 하나씩 잠깐 나누고 갈까요? 네, 아직 저희에겐 1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하시죠.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네. 네. 저도 오늘 뭐 글의 장면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걸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음. 그런 거 맞죠? 막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어떤 되게 생뚱맞은 해결책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트윗을 읽은 적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다 옛날에 읽었던 거라 아마 미학 오디세이에 나왔었나 그럴 건데 데우스가 신이고 엑스가 무슨 전치사 이런 거고 마키나가 머신 기계예요. 그래서 옛날 뭐 그리스 이런 데의 연극 무대에서는 뭐가 막 갈등이 진행되다가 그게 해결되려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계 장치로 이제 신이 모습이 이렇게 딱 내려오면 이제 다 갈등이 해결되고 끝나는 거지. 결국 절대적 영웅 하나가 등장해서 그쵸.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기계 장치로 만든 신,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불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쓰면서 위기잖아요. 위기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카일 무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종교들은 거의 인간한테 구원이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로 구원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우리는 구원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구원이란 뭘까 대체?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걸 좀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구원이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서 구해져야 한다면, 세이브 되어야 한다면 무엇일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 특정 종교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어느 종교든 열심히 네.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그건 구원인가? 리워드 같은 거죠. 그렇죠. 보상. 리워드나 보상 아니면 도움 이런 거지.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면 내가 기도도 하고 구원도 받는다라고 할 정도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 말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액션을 한 사람에게만 어떤 보상이 간다.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의문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저는 요새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결국 인류가 계속 구원이라고 얘기해 왔던 건 어쩌면 노동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성경에 네. 보면 거기에는 약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로부터 구해지는 거라면 그 구해져야 하는 대상인 말하자면 저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신의 저주예요. 신의 저주인데 신의 저주가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아담이 네네. 애플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신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가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고. 그렇죠. 그 저주가 신이 처음에는 인간한테 저주를 안 내려요. 안 내리고 땅한테 저주를 해요. 땅, 랜드, 이 토양에 저주를 내리는데 근데 결국 그게 인간을 벌하는 방식이에요. 땅한테 저주를 내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인간 네가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 사피엔스 얘기했던 수렵 사회. 그렇죠. 였다가 이제 농업 사회를 이행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때 신이 하는 얘기가 이제 네가 힘들게 쟁기질을 하고 땅을 갈고 해도 땅이 너한테 소산물을 많이 내주지 않을 거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평생 노동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곁다리로 여성도 따로 저주를 받아요. 남성은 그런 노동의 저주를 받고 네. 여성은 출산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 게 힘들어질 거다. 그렇군요. 이런 저주를 받는데 뭐 요즘 느낌에는 여성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노동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네. 그렇군요.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 팩트든 아니면 어떤 상징이든 사람들이 그거를 저주라고 인식할 만큼 힘든 거였다면 노동이 뭐 사피엔스 책의 관점에서는 농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그 노동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다면 결국 인간의 모든 것들은
풍요로워지거나 무언가 자동화하거나 해서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군요. 해방이 먼저일까요? 풍요가 먼저일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제가 생활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과 해방되는 것이 별개일 수도 있겠다.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그렇죠. 해방되지 않았지만 풍요롭긴 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풍요롭기 전에 해방이 먼저 되면 풍요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풍요롭기 전에 해방이 됐다는 것 자체가 풍요로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것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렵네요. 근데 해방이 아무것도 상관없이 해방이 되면 생존하기가 힘들겠지. 근데 생존이 안 되면 그걸 해방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 애초에. 그렇겠네. 그렇겠네요. 그런 거는 보통 그런 건가? 로또나 뭐 유산 뭐 이런 건가? 그런 거가 되겠죠. 그렇군요. 하여튼 요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으로부터의 구원. 다음. 결국 종교가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무도 천국에 노동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천국은 항상 그냥 좋은 곳이잖아요. 뭐 다 좋고 무조건 좋은데 좋은 걸 우리가 생각하면 쉬는 거지. 그렇죠. 누리고 노동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10년 정도 쉬기만 하면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제 저 홈철 아티스트처럼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워크가 아니라 액티비티를 하는 거지. 좋네요. 천국인가요? 저희도 언젠가는 해방이 돼보도록 하죠. 네,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네. 약간 가벼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말이 안 떨어지네.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작가죠. 연애는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 말해.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아니, 뒤에서 뭔가 네. 붙어서 나올 말이 이런 얘기일 거라고 순간 생각했어요. 뭔가요? 연애 안 하는 게 좋죠. 결혼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은 거예요. 네, 연애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질문이 나오면 저희가 좀 질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 거니까 생각을 하면 무엇에 좋다는 말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엔 좋다고 얘기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다 이런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연애를 하는 그 개인한테 좋은가가 이제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겠죠. 근데 저는 연애를 하는 게 개인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모로 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현명해진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그냥 그런 거죠.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하나요? 질문이 바뀌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지 않으면 그 정도 폭의 감정을 느끼기 힘들어요. 남자는. 맞아요. 그렇죠. 굉장한 기쁨과 굉장한 좌절과 그렇죠. 진짜 내가 정말 태어난 게 잘못했어라는 느낌을 연애를 하지 않으면 느끼기가 힘들죠. 그래요. 그리고 그런 큰 폭의 감정을 여러 번 느끼다 보면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커질 수 있을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요즘은 보면 연애도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렇죠. 요즘 트위터에서 또 약간 지나가긴 했는데 트위터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다는 게 되게 어이없는데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워낙 이별할 때 남자애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염산 뿌리고 칼로 찌르고 막. 그냥 니네가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랑 헤어진다고 하면 안전 이별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안전하게 잘 이별했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뭐 이런.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요즘에 이제 뭐 여성 혐오나 그런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에서 오는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자들은. 맞아요. 특히 뭐 어떤 남자가 어떤 폭력을 휘두를 것 같아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고 누구도 적이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어떤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저한테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그 자리에 오빠가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난 별 생각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여성에게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는 것들을 남자들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예가 떠오르는데 음. 저도 한 번도 공포스러울 거라고 생각 못 해봤던 음. 뭐 작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여성들은 택시를 탈 때 음. 항상 현금을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카드를 내밀면 기사분들이 언짢아 하신대요. 난 한 번도 카드 내밀는데 나한테 언짢아 하는 기사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남녀의 차이인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밤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수 있느냐. 난 당연히 그런데 여성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회사에서 상사랑 단둘이 어디 지방으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상사가 이제 동성이 아니라 이성인 거지. 그때 남자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가겠지만 여성은 약간 조심스럽거나 무서울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그렇죠. 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어릴 때인데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약간 골목길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려서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걸어가셨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제가 뒤에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자리에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라고. 제가 지나간 다음에 가셨어요. 근데 진짜 어릴 때고 뭔 모를 때라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그래서 그때 친구들한테 했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라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뭐 어릴 때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갑자기 어쩌다 여기까지 얘기가 연애 얘기하다가 의식의 흐름. 그러네요. 그래서 남자친구분들이 여자친구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썼던 그것도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다들 여자친구의 밤길 걱정을 하죠. 집에 잘 들어갔니? 그렇죠. 여자들은 보통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네, 저희 글도 다 읽고 질문까지 훌륭히 다 나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들을 나누지 않았는데 네, 시간이 3분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하시죠. 저는 트위터에서 호란님의 트윗을 읽었어요. 뭐 나랑 같은 건가? 설마? 아니, 같은 건 아니고 저도 호란님 걸 하나 보고 킵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하시죠. 전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볼 건데 네. 대략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새로 앨범이 나왔는데 네. 재킷에 그 여성의 다리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란님 본인 다리냐고 다리가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란님이 하는 얘기가 저 다리 사진과 저의 관계는 밀가루와 빵과 비슷하다. 저 다리의 원료가 나다. 이렇게. 매우 이해가 잘 되네요. 제가 본 건 그거 아니었습니다. 네, 뭔가요? 고양이 얘기였어요. 그래요? 네. 고양이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쟤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귀여움받고 한다. 그랬더니 걔네는 그게 일이다. 걔네는 프로다.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가 가져온 거는 그런 겁니다. 녹차를 가져오셨군요. 녹차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이로님이라고 네. 독립책방 네. 그 유어마인드 네. 대표님이신데 그분 트윗이에요.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계속 써야 한다. 왜 좋은지 자세하게. 라는 글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트위터를 다시 좀 열심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페이스북은 너무 저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일상 어디서 뭐 먹고 이런 걸 나누는 걸 잘 못해서 트위터와 인스타를 열심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로님 말 좋으네요. 네. 네. 뭘 좋아하는지 자세하게 써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각자 써온 글을 네. 아까 말씀처럼 낭독도 하고 써온 글로 질문도 하고 좋았던 글도 나누고 알찬 시간이었네요.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샤샤님 네. 그리고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다음 급하게 주. 끝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좋은 책이랑 또 좋은 네. 글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많이 웃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hind story. 이 책 읽을 39회를 들어주신 이 책 읽을이 39회가 되었습니다. 매 회차가 업로드 될 때마다 그리고 뭐라고?